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볼보인데요. 볼보가 이제 컴팩트 SV 바로 볼보 XC40의 전동화 모델에 대한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볼보의 XC40은요 이제 컴팩트 차량을 위한 플랫폼 CMA를 기반으로 개발된 볼보의 소형 SV로 견고한 이미지와 트렌드 감성 그리고 공간의 활용성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XC 일렉트릭에 대한 티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라인업 확장과 함께 전동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저 이미지에는 단순히 전동화에 대한 내용 외에도 볼보가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언 마크 로고와 그 다음에 전동화를 위한 플랫폼의 배터리 배치 등의 정보도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언 마크는 최근에 국내 시장에 대비한 XC90의 부분 변경 모델로 더뉴 XC90에 적용된 것과 같이 엠블럼 중앙에 크롬바를 지워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요. 이와 함께 전동화를 통해서 드라이브 트레인의 크기를 줄이게 되어 보닛 아래에 추가적인 적재 공간도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적재 공간 및 수납 공간과 함께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플랫폼하고 이제 배터리 배치 등의 정보가 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그 앞부분 전면부만 티저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 모델의 이제 전동화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업체는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요 이제 새로운 PPE 플랫폼에 기반을 하는 차세대 전기차 티저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PPE의 플랫폼은요 아우디가 포르쉐와 손을 잡고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번 티저에서는 콘셉트의 앞부분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PPE는 이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닉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 타인칸과 아우디의 이트론 GT에 탑재한 J1 CC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다고요. 성능 향상과 자체 감량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또 세단뿐만 아니라 SV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콘셉트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우디가 이제 정기난 라인업을 보여줄 곧 출시될 이트론 GT와 Q4 이트론의 후면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번 티저는 아우디가 전기차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그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데요. 기존의 공기 흡입구를 대체하는 전혀 다른 패널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프레임 가장자리 주변의 어두운 부분으로 밀어볼 때 냉각 기능을 하는 작은 공기 흡입구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외신들은요 공개된 티저 속 차량이 A7 스포츠백과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면서 배터리 팩을 장착하기 위해 바닥이 좀 더 두꺼워진다면 루프라인이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아우디와 이제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이제 PP 기반 플랫폼 차량은요 긴 주행거리와 뛰어난 주행 형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관계자가 이번 컨셉트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초기 작업 중이라면서 프론트 엔드 스타일링 작업이 차량의 측면보다 더 진전돼 이번 특정 부분만 공개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바로 AMG가요 이제 고성능 크로스오버인 GLC44 포매틱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GLC 43 포매틱은요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된 모델로서 더욱 강렬한 스타일링을 실내외에 더하고요. 또 AMG만의 강력한 고성능 엔진 및 관련 기술을 대거 적용한 모델입니다. 연어 AMG
같이 이제 GLC 44 매틱은 이제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좀 드러내고요. 뭐 대담하고 좀 과감한 스타일이 디테일이 돋보이는 프론트 그릴과 그 다음에 GLC 고유의 사각형 헤드라이트를 고스란히 적용한 전면 디자인을 시각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바디킷을 더해 체르지고 SV 시장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요. 또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큼직한 AMG 알로이 휠을 더했고요. 또 후면에서는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돋보이는 듀얼 타입의 트윈 머플러 틱과 리얼 디퓨저 그리고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AMG 엠블럼이 더해졌습니다. 실내는요, 공간은 완전히 이제 GLC의 43 매틱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지는데요. AMG의 고유의 감성이 담긴 스테어의 휠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디스플레이 타입판의 계기판 그리고 팝업 타입에 제작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센터 페이지와 상단에 자리해가지고요,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시를 한답니다. 뭐 센터 페시아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뭐 센터 터널의 디자인 그리고 도어 패널 등의 디자인은 여느 GLC 및 C클래스 등과 유사한 모습을 이나 이제 AMG의 감성을 연출하듯 붉은색 스티치를 곳곳에 더해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합니다. 최고 출력은요 38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53이라고 합니다. 발휘를 하고요. VX 3.0 리터의 트윈터보 AMG 엔진이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AMG 고유의 스피드 시프트 및 포매틱 시스템을 또 더해가지고요,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연출을 한답니다. 제로백은 4.7초 만에 된다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250km per hour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차량은 아직 판매 가격 시기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해치백의 대명사를 불리는 바로 8세대 신형 골프가요, 오늘 24일에 공개할 계획이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이 8세대 골프가 오늘 24일 별도의 시사회를 통해 공개가 된다 합니다. 공개를 20여일 앞둔, 이제 20여일이 아니죠, 거의 열을 앞두고 있죠. 열을 앞둔 이제 이 8세대 골프는요, 새로운 디자인과 커진 차체 레벨 3에 해당되는 반자율 시스템을 더해서 성능과 안전에 있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광고 촬영 현장에서 그 앞모습이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릴과 통합된 램프 디자인과 좀 가드라나 얇은 줄의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내려오는 후드의 디자인과 새로운 로고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실내는요, 디지털화 중심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7년에 라스베가스 CES에서 선보인 포스코바겐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될 이 8세대 골프는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차량의 통합 시스템의 탑재가 특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와 함께 또 음성인식과 스마트과 연동 기능을 강화해주고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업로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랍니다. 이 8세대 골프의 파워트랙 중심은 바로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엔진 라인업은 이제 3기통 가솔린이 탑재된 최고 출력 95, 116마력의 버전 시작해가지고요, 4기통 1.4L 모델이 각각 110, 130, 150마력의 힘이 내, 그러니까 총 5가지의 라인업을 하고요. 특히 디젤 엔진은 밀립자 필터와 그 다음에 SCR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를 하고요. 이번에 이 8세대 골프를 위해서 무려 18억 유로, 우리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폭스바겐 코리아에서도 지금 원래는 7세대를 가져오려고 출시를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8세대가 나오니까 차라리 8세대를
출시하려고 지금 상륙을 하려고 지금 본사랑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아까 전에 폭스바겐 이야기인데요. 이 컴팩트 SUV T-Roc 라인업이 속속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출시 이후에 올 봄에 카브리올레 모델을 출시했고 디젤 엔진도 라인업이 됐고요. 2019년 제네바 오토쇼에서 공개한 고성능 모델 R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T-Roc은요, T-Roc R은요, 크로스오버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세련된 외형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바뀐 R 로고를 비롯해 범퍼 검은색 핀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동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램프와 R 전용 주간 주행 등도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실내는 이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D컷 타입으로 크리스탈 그레이와 R 로고가 그다음 스티치 등으로 눈길을 좀 사로잡고 있고요. 또 쾌적하고 두꺼운 패딩이 특징이고 그립감이 뛰어난 것도 특징이고 또 패들 시프트도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터치 스크린 타입의 8인치 TFT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요 이제 고전압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와이파이로도 태블릿 PC와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7단 DSG,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4바퀴 4모션이고요. 런치 컨트롤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요 2.0 리터 4기통에 300마력이고요. 가솔린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제로백이 4.8초라고요. 최고 속도가 250km입니다. 다른 T-Roc과 마찬가지로 R 버전에서 최신 ADS 기능이 채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바로 전설적인 WRC 챔피언인 바로 피터 솔베그르 선수와 함께 개발을 같이 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입니다. BMW의 입문형 해치백 1, 2 시리즈가요 를 기반으로 순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BMW가 오늘 2023년까지 12대의 순수 전기차를 내놓는다 한데요. 여기에 해치백, 세단, SUV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 7일 현지 시간 7일요 BMW 전기차 서브 브랜드 I를 담당하는 이제 로버트 얼링거 CEO는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선보일 12대의 전기차 중 하나는 1 시리즈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또 후륜 구동 플랫폼과 전륜 구동 플랫폼 모두 전기차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MW 그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까지 12대 순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로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을 개조해가지고 새롭게 출시하는 모델과 전기차 전용 모델 등 다양한 세그먼트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선보일 모델은 바로 BMW 그룹에 있는 미니 쿠퍼 모델의 베이스로 제작된 전기차인데요. 이후에 내년에 SV X3를 기반으로 제작된 iX3를 또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1년 뒤 2021년에는 iNEXT 컨셉트카가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X5로 불릴 가능성이 높은 전기 SV는요 iX3보다 한 단계 높은 차체 크기와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2021년에는 이제 iX5 외에는요 현재 4 시리즈 크란 쿠페를 대체하는 i7 세단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i7은요 한국인인 바로 임승모 디자이너가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i7 세단은요
i4입니다. i7이 아니라 i4는요, 세단은 이제 컨셉트카 통해 가지고 BMW 새로운 전기차 디자인이 대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1이죠. 물론 이제 1 시리즈 역시 오는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해치백 스타일로 1 시리즈의 디자인은요 유지는 되지만 앞쪽 후드에 자리 잡은 내연 기관 대신 전기차에 필요한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i 브랜드의 시발점이었던, 근데 욕 아니고요, 시발점이었던, 시작점이었던 i3와 i8은 단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3는 1시리즈 기반으로 i1이 대체될 예정이지만 i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속 모델 없이 별도의 모델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별도의 모델이 변경이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별도의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난 6월에 공개된 비전 M 넥스트 컨셉트카가 좀 아무래도 i8을 대체하는 그런 컨셉트카로 해가지고 할 것 같고요. 이 컨셉트카는 4기통 슈퍼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600마력이고요. 최고 속도가 300km라고 하고요. 제로 빼기 3초만에 주파 가능한 컨셉트카랍니다. 그래서 배터리 완충 시 최대 100km까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르노입니다. 르노가요, 트윈지 및 조에 이어서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및 폭스바겐 i3와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 닛산과의 공동 플랫폼을 베이스로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갈수록 좀 강화되고 있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동화는 필수 조건으로 르노는 이제 라인업 전체에 배터리 전기차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충전소 및 인프라가 걸림돌이지만 최근 독일에서는 4만 유로 이하의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 보급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들은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르노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는요, 3만 유로 전후의 가격대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 건데요. 지금 르노 측에서는 24,000유로 선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르노가요, 이제 2019 상하이 오토쇼에서 통해 소형 전기 SUV 르노 시티 KZT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시티 KZT가요, 작년에 파리 모터스에서 공개가 되었던 EV 컨셉트카의 KZT의 양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KZE는요, A 세그먼트 크기의 소형 전기 SUV에 대한 르노의 제안으로 모터와 배터리 등 EV 파워트레인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되었지 않지만 최대 1회 충전으로 최대 250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티 KZE는요, 이제 CMA A 플랫폼이라 해가지고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게 닛산과 같이 공동 개발된 플랫폼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다이슨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잘 아시죠? 바로 청소기 업체도 무선 청소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사실 3년 전에 바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3년 만에 철수를 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개발 및 생산 비용이 투입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결국 철수를 한다는데요. 지난 11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요, 다이슨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은요, 이제 현지 시간 지난 10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기차 개발팀이 환상적인
전기차를 개발했지만 산업성이 없어서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이슨의 이사에서 자동차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2016년 20억 파운드 약 3조 원의 이상을 투자해 전혀 다른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여기에 5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이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자금의 절반은 전기차, 다른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또 싱가포르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훌라빙턴에 위치한 전기차 연구 단지에는 인공 기후실, 롤링 도로와 같은 실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를 위한 차량 설계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미 첫 시범을 이미 개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고 2021년 양산을 도입하는 일정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불리해가지고 중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여 명의 투입을 했는데 이 직원들을 이제 해고시키지는 않고요. 이제 진공청소기와 이제 헤어드라이어, 공기청정기 등 다른 제품과 관련한 분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확보한 배터리 등 관련 기술을 이제 다른 제품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이슨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요, 전기차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하려 했지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며 대부분의 자동차 프로젝트 인원을 주력 사업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한 다른 역할을 찾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쉽네요. 이 또 다른 이제 빅뱅이 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한다 하고, 기존에 프로젝트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 다이슨 청소기에 헤어드라이기 이 다이슨 관련된 제품에서 대거 조금 기술이 적용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서로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수요일 되시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